다음은 행정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55쪽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변경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쭉 운용 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모금 기한은 6월 말로 설정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로 만든 간편식을 청소년의 아침으로 제공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설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천만 원, 모금 기한은 6월 말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지난해 대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금 기한 내 목표 모금액 달성 시에는 부족분은 일반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쪽의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지정 기부 사업비 및 각종 운영비, 답례금비 등 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16억 7,955만 3천 원으로 남은 기부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10일 기준 371건에 3,755만 4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3축부터 5축까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모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2025년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 모금액을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목표액 대비 추가 모금액 3억 6,960만 3천 원을 반영해 총 수입액은 28억 9,9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금을 개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홍보 및 이벤트 추진을 위한 운영비 5천만 원과 목표 모금액인 20억 원에 대한 답례품비 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1억 원, 대설피해 복구 사업 4억 2천만 원을 제외한 16억 7,955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하여 총 지출액은 23억 7,9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주부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위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지출 중에요,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제 답례품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목표 모금액의 답례품비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이 30%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랑 운영 홍보비는 15%, 답례품은 30%를 책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일반 예산에 담았는데 작년부터 이게 기금 예산에 담을 수 있어서 기본 20억 목표에 거의 30%인 6억을 담았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나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침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률에는 따로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가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평균 자부담비의 50% 지원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맞는 건가요? 네,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데 지침 사전에 지정기부 사업을 할 적에 물어봤고, 또 하나는 구호협회랑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구호협회에서는 복구나 지적 지급하는 피해자한테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는 예방사업이로 이런 걸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아, 예방 사업이라 가능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기금 사업에서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올해 말에 20억을 기부금을 받는다는데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3억, 그리고 올해도 원래는 3억의 목표였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폭발적으로 이게 기부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누적됐던, 보통 한 분들은 거의 50% 이상이 다시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 플랫폼을 가입을 해서 민간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20억, 작년에 최고로 많이 한 데가 전국 26억을 한 데가 있습니다. 동구 강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거의 안정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 고향사랑 기부금이 우리의 자주 세운 내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해서 저기 하려고 20억으로 잡았습니다. 23년도, 24년도 보니까 뭐 2억 4천, 24년도엔 6억 7천인데 갑자기 20억으로 빡 늘어나서 이게 가능했는지. 지금 이제 추이를 보면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목표액으로 좀 욕심을 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왜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들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굴해서 지정기부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대설 피해 복구 보험료 사업이랑 아침 급식 사업들,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일반 다른 데 이렇게 어떻게 홍보가 기금 모금이나 이런 데에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이 아닌 우리 그런 걸로 전국에 있는 분들의 기금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작년에 기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11개 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이 설명.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 예산은 저희가 3억 정도 필요한 건데, 이제 본 예산에 저희가 1억을 세웠고 또 추경에 1억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1억은 이제 지정 기부금으로 모금된 쪽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1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총 예산은 3억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계획은 3억 정도로 계획하고 작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작년에 1,6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세 개 학교에서 한 네, 거잖아요? 세 개 학교인데 이제 저희가 1억 저기 총 예산은 1억이었는데요. 그죠? 총 예산. 네, 근데 이제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에서 8,800만 원 지원 받았고요. 저희가 1,600만 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억 원이었던 네, 거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작년에는 74회를 지급을 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네, 네. 올해는 그러면은 3억 원이라고 하면 몇 회 정도 지원이? 저희가 한 16회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학교 수가 3개 학교에서 11개로 늘면서 네. 어쨌든 횟수로는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지금 몇 회 정도 한 거예요 올해? 지금 올해는 지금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이제 한 해에 들어갔고요. 저희 예산으로 한 5번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한 8,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번 갔을 때 그래서 저희가 3억으로 하면은 한 16번에서 17번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그럼 방학 기간 빼고 하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너무 더울 때나 요럴 때는 공급하는 게 어려워서 매주 공급이고요. 공급하는데 이제 상반기에 일단 예산이 서면은 저희가 이제 한 9번 정도 공급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 그 정도 공급하고 요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 플랫폼이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검색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저희가 초창기에 고향사랑 기부금은 행안부 사이트, 고향 이음 사이트 하나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사이트들이 너무 폐쇄지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면서 행안부에서 민간 플랫폼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 플랫폼 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기부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이기부라는 업체인데 여러 몇 개 업체들이 거기 등장해서 각 업체마다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초창기에 이기부 고기 민간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보다는 행안부는 소극적으로 플랫폼만 구축해놓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적극적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서 전체 거기 가입한 이 실적을 보면 민간 플랫폼에 가입한 지자체들이 훨씬 실적이 많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해줘 갖고 아마 올해나 이렇게 되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예정.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에 위 기부 바로 가기 그거 거기를 들어가면 그럼 민간 네네네. 플랫폼 네.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 기부라는 명칭은 뭐 플랫폼 이름이라고 네네. 보면 네.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목표액을 20억으로 하면서 이자도 수입도 책정을 해놨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자 수입금 저희가 거기 농협의 예치금들 3%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3%인가요? 네네네. 예치 기간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기간은 그때 저희가 틀린데 일정 정도가 되면 이 불입을 하고 일로 들어오고 지금 시스템이 기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그 예치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기금으로 저희가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무슨 그런 기간을 정해놓은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네네. 입출납이 네.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3%인데 어쨌든 그 수입액에서 기정 예산하고 경정 예산이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650만 원. 이것들을 저희가 보통 보면 이게 저희가 기부금이 언제 이제 들어오냐면 주로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되면 이게 향후에 다시 이제 변동이 12월에 들어와 갖고 그것들이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 95%가 12월에 기부금이 모금이 됩니다. 연말 정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월이나 이때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요런. 그럼 이건 어쨌든 이자 이 부분은 추후에 네네. 다시 변경을 하실 네, 거라는 예,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기금에서 홍보비, 사무관리비 그 지침으로 15%까지 네네, 쓸 수 예, 있다. 예, 예. 각각 15%인가요? 아니 그 일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일반 15%. 운영비로 네네, 15%, 예, 예. 답례품으로 30%. 네네. 근데 얼마나 들어올지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잖아요. 대비해서 30%를 해서 6억을 답례품으로 잡아놓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가 답례품 비용들이 원체 12월에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을 못해서 일부는 올해 연체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12월에 주로 들어오는데 예산은 빼놓고 네. 거기서 뭐 사무관리비, 홍보비 다 써버렸는데 기부금이 덜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15%나 30% 15% 같은 경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건 전년도 들어온 돈의 15%고. 전년도. 네네. 그리고요 제가 이따가 그 행정과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금에도 지금 홍보비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기금에도 일부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엊그제 기부금 답례품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하고 새로운 답례품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해갖고 2024년도에 있던 실적이 낮은 그런 답례품은 저희가 없애고 정비를 하고 11개 품목을, 그리고 25년에 15개 품목을 10개 업체 1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요분들 마케팅이라든가 상세 운영 홍보 책자 자료 제작이라든가 요런 데 쓸 예정입니다. 여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예산에 담겨 있는 홍보비랑 이거랑 여기 기금에 담겨 있는 예산들은 주로 답례품에 대한, 이게 이렇게 나눠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게 총 기금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기금에 쓸 수 있는 돈이 초창기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일반 예산에 계속 원래는 일반 예산에 담아서 했던 건데 답례품이 이번에 기금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분리를 해놔서 이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5천만 원을 이쪽에 담아놓고 전체적인 안성 기부금이라도 이런 홍보에 대한 것들은 일반 예산에 담았습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나 일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5%면 저희가 1억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저기 일반 운영비로 아직까지는 기금들이 많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다가 작년까지는 답례품도 일반 예산에 담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쪽으로 담고 이래서 그런 문제인데 예산 자체가 문제가 저 기금 적립액이 적다 보니까 15%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담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기금에서의 홍보비랑 그 일반 예산에서의 홍보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네네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네네.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지금 이제 기금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데 민간 플랫폼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네네. 그때 얼마라고 그러셨죠? 민간 플랫폼에서 저희가 작년에 들어온 것들이 2,212건에 2억 2천 정도 됩니다. 민간 플랫폼에서 2억 2천이 됐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고향 이음에서는요? 그게 이제 4억 4천 정도 됩니다. 4억 4천. 네네. 그 실제로는 보면은 저희가 고향 이음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시험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다 가입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2달밖에 가입을 안 했나요? 네네. 그랬나요? 작년 연말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양 이음이랑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기간 전체가 1년이 저희가 민간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서 그쪽에다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 수수료가 10% 아닌가요? 그 부가세 포함해서 11%.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네네. 11%.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11%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네네. 1억 1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네네. 부가세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2억 2천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2,200 뭐 한 그 정도에서 네, 2, 3천 네. 들어갔겠네요. 그 정도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민간 플랫폼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공감만세 그쪽 한쪽인가요? 네네. 민간 플랫폼이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초창기에 민간 플랫폼 행안부에서 이게 받은 것들이 농협 몇 군데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는 홍보나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은 플랫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플랫폼은 공감만세라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기부. 네네. 네네. 위 기부를 그러니까 네네. 그 공감만세가 그 네네. 회사 안에.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라는 게 이 기금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대행 수수료라는 것들이 아까 말한 행안부 사이트도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플랫폼 개발비라든가 거기에 이제 기금의 모금액에 따라서 행안부도 저희가 거기 행안부에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금 목표액에 따라서 그 플랫폼 대행 수수료라는 게 그 민간 플랫폼 이용료나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고향사랑 민간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네.
저기 행안부에서 하는 고양 이음도 마찬가지고 네. 그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민간 플랫폼 우리가 지금 공감만세에서 하는 거기다도 그 수수료를 주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수수료 11% 줍니다. 11%. 그러니까 그 11%가 네네. 그겁니다. 예. 그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여기 거잖아요. 5천만 이게 기부액에 기금에서. 예, 기부액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뭐냐면 이게 만약 20억이면 거기에 10% 하면 근데 공감사 20억을 목표로 하면 거기서 다 걷는 것들이 아니라 고향 이음으로 걷는 것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다 먹고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아까 얘기한 뭐냐면 대로 수수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공감만세든 예를 들어서 경기 아니 고향 고양- 이용이든 저희가 그 수수료를 다 준다며요. 네네. 어차피. 예. 근데 다만 민간 플랫폼을 개발한 공감만세 건은 11%를 준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번에 목표액이 네. 20억으로 상향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수료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근데 뭐냐면 저희가 요 5천만 원을 잡은 것들은 뭐냐면 두 개 사이트가 있잖아요. 고향 이음이랑 민간 플랫폼이랑. 예. 근데 20억이 다 고향 그 민간 플랫폼에서 20억을 다 걷는 것들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 민간 플랫폼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랑 행정부 수수료 이거는 나중에 그 민간 플랫폼이 돈을 많이 기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해서 더 잡아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부 목표액이 적어지면 저희가 거기 맞춰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제가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다시 여쭤보겠지만 그 어차피 고향 이음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고 민간 플랫폼에다도 11%를 줘야 되는데 네네. 그 포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전액을 다 잡은 게 아니고 네. 일단 5천만 원만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덜 받거나 더 받게 되면 더 세워서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 추가로 더 만약에 네, 예를 들어 기본만- 3회 추경이 더 네. 들어가면 네, 기본만 5천만 원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기본만 잡으신 거죠? 네, 네, 아니, 금액이 안 맞아갖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는 저희가 보통 보면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데 연말 뒤 한 3분기까지 예측 계획을 적어놓은 거고 연말에 많이 들어오면 내년 초나에서 다시 사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 이음 행안부 거는 일반에게 담겨 있고 요거는 민간 그것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저희가 고향 이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액 아닙니까? 10만 원? 10만 원 네네. 예. 그래서 95%? 저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네. 13만 원어치 그러니까 10만 원은 세제 혜택이고 그다음에 3만 원은 저희가 답례품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본인들께서 그 뭐 외부에 그러니까 안성 사람이 안성에 주소가 돼 있지 않고 외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이음은 건 10만 원 소액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향 이음도 그렇고 일반 민간 플랫폼도 동일합니다. 민간 기부하는 플랫폼 거의 동일해요? 네네. 저희가 작년 같은데 100만 원 이상 그 고액 기부자는 16명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제가 보니까 2억 2천 정도의 지난번에 공감만세라는 민간 플랫폼에서 2억 2천 정도 작년에 2024년도에 네네. 실적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고향 이음에서는 4억 4천 정도가 네. 지금 저희가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기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총 6억 한 6천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우리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홍보비가 좀 이렇게 이쪽에도 기금에도 잡혀 있고 일반에게도 잡혀 있어서 이게 너무 양쪽으로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는 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1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 6억 6천에 15% 하면 작년에 기금액의 15% 정도니까 그럼 1억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행비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기 관내 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올해나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15% 갖고는 안 돼서 일반에게다 담은 겁니다. 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예, 박근배 의원님. 질의 이제 하기 전에 중복된 게 많아서 다 없애버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16분 고액자를 하셨는데 금액이 그분들은 얼마 됩니까?
500만 원 내신 분도 있고요. 네. 500만 원, 100만 원, 뭐 350만 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택배는 똑같이 갑니다. 같은 거를. 맞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선택하는 답례품은. 그 답례품이 이제 택배비가 4,000원 정도 됩니까? 네네. 그한 16,2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란 말이죠. 20억이 되면 이제. 네네. 그러면 저도 소포를 받으면 지금은 이제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언제 온다는 건 아닌지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업체에서만 줍니까? 예를 들어 소포를 만약에 오게 되면 언제쯤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업체에서 받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이트로 그게 떠서 업체로 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택배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 저기 농산물 유통가랑 그런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한 분들이 관리를 해서 택배가 오면 바로 보낼 수 있게 연락을 해주고 요런 시스템으로 올해는 할 겁니다. 16,250건 중에 반송률 얼마큼 됩니까? 반송률은 거의 없습니까?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감사장도 지금 동봉하실 거죠. 그래서 간단한 문자라도 안성시에서 언제 도착 기일을 정해놓고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받는 분들은 택배에서 받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정기부금 오늘 이제 제가 모 학교에다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급식비를 못 내서 바로 묻는 학생이 있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회계사님하고 그 학생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지정 기부금이 다수의 기부자가 다수 혜택을 받는 바로 이제 아침 간편 시간입니까? 네네. 이거 말고 물론 일거리 많아지겠지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는 안 됩니까? 기부금을 그 학생을 위주로 해서 1대1로 잡아서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네.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예.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뭔가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희 일본에서 먼저 도입됐던 제도인데 하나는 이게 일본에서 뭐 때문에 도입이 됐냐면 시골이나 이렇게 지자체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동경이나 대도시에 몰리다 보면 지방에 살던 직원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대기업의 동경이나 이렇게 대도시에만 계속 세금을 내다 보니까 지역들이 자꾸 소멸이 되니까 그건 대안으로 뭐냐면 서울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이걸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기부를 통해서 지역을 활력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랑 또 하나는 답례품을 30%를 답례품으로 할 수 있는데 답례품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농산물 한 1억 정도를 답례품으로 나갔는데 제일 많이 나간 것들이 도드람이랑 쌀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억 목표라면 저희가 6억을 지역 상품들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품을 구매를 통해서 지역 활력화로 도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애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목표를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희가 도입이 됐는데 2023년에 도입이 돼갖고 지금 3년 정도 되는데 올해가 거의 이제 좀 안정기에 저희는 도달했다고 보고 그래서 목표를 20억 잡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시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도시 소멸이 자꾸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가 자꾸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우리 시에서 세금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일단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답례품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혜택이 세금 혜택이 어디까지 되죠? 10%. 10%. 10만 원 내면 10만 원 10만 내면 원이 1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기부를 하면 가장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나머지 부들은 만약 10만 원 이상을 하면 세금 지금 비율들이 30%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10만 10만 원.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네네. 가장 예, 예. 이익을 많이 보는 네.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을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수익이 이제 기부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답례품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30%니까 3만 원 답례. 그렇죠. 네. 그럼 그것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 나는 장사가 아닌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하여튼 홍보를 좀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솔직히 홍보가 없어도 홍보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홍보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3년째인데 요때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인 저기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야 향후에 이게 금액들이 모금액들이 안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작년에 그 기부를 한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 재기부를 하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이나 별로 안 하는데 밑에 지방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목표액도 늘리고 홍보를 좀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 때도 우리 의원님들 생각엔 동의를 합니다. 이중적으로 홍보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홍보비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기금을 해서 한 곳에서 하든 아니면 아예 이게 기금 사용 안 하고 우리 또 안성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나 행정과에 있는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건 이제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 기금에 세우는 것들이 맞지만 지금 초창기라서 답례품 같은 경우도 일반 예산에 담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답례품도 기금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금액의 15%만 그 운영비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저희가 6억 6,800 보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향후에는 이 기금으로 다 담든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금 조성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 뭐 개선을 좀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뭐 관련된 질의 더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375억 9,523만 7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4억 3,110만 원을 증액하여 380억 2,623만 7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63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4년 기부금 모금 증대에 따라 2025년 목표 모금액을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해 각종 이벤트, 콘텐츠 등을 제작,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운영 경비 1억 6,110만 원과 답례품 배송비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5조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1.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직, 컨설팅 및 예방 접종 지원, 해외 출장 시 국외 업무 여비 지원을 위해 총 1억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7조 부서 운영 기본 경기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그 공무원 복지 지원 보시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컨설팅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 노사재단 같은데 이제 무료로 하는 공모에 저희가 한번 응모를 했었는데 그쪽은 일반 사기업체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맞는 거고 또 우리 사회가 공무원들 4.5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근데 4.5일을 하면서 노동시간은 단축을 안 하고 4.5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9시간 하고 금요일로 반나절 쉬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강도도 세지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유아 시간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서로 그거 갖고 이제 갈등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향후 4.5일이나 일가 가정 양립의 기본적인 글로 가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좀 정확히 해서 좀 무리 없이 나중에 향후에 4.5일이라든가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단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안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가정 양립 지원 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별도로 또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 이 별도로 해야 된다면 지금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무슨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 총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직이나 기본 복지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총조사를 했고 공무원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공무원 후생복지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에 관한 거 그리고 나머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 일가 가정 양립을 위해서 별도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 의뢰를 할 때 만약에 그러면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시에서도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일단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은요, 그 용역 업체에서 이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잠시만 그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냐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용역 없이 우리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용역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없어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있는 사례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용역이 이게 꼭 우리가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 사기업이랑 저희 공무원 조직이랑은 기본적으로 조직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대부분이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게 많은데 하나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 유아 시간이라든가 특별 휴가라든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직원 부서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주는 거고 아까 설문조사했죠. 설문조사들이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세밀한 이게 하나는 복무랑 관련되고 이런 것 세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는 거고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이제 지자체별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 계속 해주세요. 설문조사랑 또 뭐가 있어요? 직원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요? 예. 이 용역하면 결과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는 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뭐 예산이 2,2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답례품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답례품비는 기금에서 하고 이 답례품 부착용 스티커는 또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별도로 또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고향사는 기부제가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초창기는 기금 조성액들이 적다 보니까 웬만한 건 일반에게 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별 기금액이 좀 커지니까 답례품을 이제는 기금에 담을 수 있게 해서 답례품을 기금에 담은 거고
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기금이 적었을 때 그 한도가 있습니다. 15%밖에 못 쓰게 돼 있으니까 15% 하면 그거 15%가 작년에 모금액 대비해서 15%입니다. 그러면 6억 6천에 15% 정도면 1억밖에 안 돼서 1억인데 아까 말한 플랫폼 대행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자라서 담게 돼 있어요. 향후에는 다 기금으로 담는 것들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제작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들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거기 파워 그 블로그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광고를 주겠다는 거죠? 인플루언서 홍보 영상 그 찍게 네네, 하겠다고요? 네. 그거를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기금에서는 홍보비를 전년도에 모금액의 15%만 쓸 수 있게 됐는데 그 액수가 작년도에 6억 6천만 원을 거뒀기 때문에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1억에서 플랫폼 수수료도 나가야 돼서 결국 홍보비는 5천만 원밖에 못 쓰는데 3년 정도 지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일반 회계에서 1억 7천만 원 예산을 담으셨다는 것이고 이 일반 회계의 홍보비는 내년도에 똑같이 당기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 계속 하던 분들이 하는 거니까 요때 힘을 줘서 홍보를 해줘야 그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정 기부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네. 그 어쨌든 아까 제가 그 요청한 자료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일반 회계에서 홍보비에 좀 힘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부서 운영 기본 경비요. 이게 본 예산에서 8,700만 원 당겼다가 2,700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네. 전년도에 이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업무 추진비 그 예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네. 아, 삭감된 거 다시 반영하시는 거예요.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복지 지원 관련돼서 그 예방 접종 이지엘 통해서 예방 접종하시는 거죠, 독감. 네네. 그게 한 1,600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5,600. 네, 1,600 잡으셨죠. 만약에 독감을 접종할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몸이 안 좋거나 또는 임신했을거나 못할 경우에 이 돈은 그분한테 어떻게 지급이 다 무효가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못 맞았는데 그 비용을 그냥 너 문제 있으니까 이거 비용 안 줘. 전 그런 것보다는 독감을 못 맞았을 때는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그렇게 해야지 복지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네. 하나는 본인들이 시기들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저는 공무원 복지라고 하셨길래 이왕이면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개인의 그 비용이 하찮은 것 같지만 본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 맞게 된 거거든요. 의지대로 근데 안 한 게 기간 아니라. 자체가 길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럴 경우가 있다면은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 좀 잘해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더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쉬어야 되는군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과 기정 예산액은 137억 8,823만 원으로 근본 추경에 12억 9,392만 7천 원을 증액해 150억 8,225만 7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기여부세 8,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재난관리 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국외 업무협의 5천만 원을 신규 계산했습니다. 다음 73쪽 폭염 저감 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대기 구간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4,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5쪽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효된 대설 경보에 따른 자연재해 사망자 1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412만 4천 원을 신규 계산했습니다. 다음 77쪽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행사 실비 지원금 1천만 원을 신규 계산했습니다. 다음 7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13억 1천만 원을 신규 계산했습니다. 다음 8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위원 위탁 용역 사업 입찰 전에 1억 2,729만 7천 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 예산의 그늘막 설치로 5개소에서 4,100만 원이 잡혔고 이번에는 6개소에서 4,700만 원 잡혔거든요. 이게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또 나중에 더 필요하신 건가요? 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고요. 오늘 본 예산에 도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본 예산에 좀 확보가 안 됐고 5개소밖에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도에서도 한 6개소 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도비를 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개소를 일단 설치를 하고요. 의원님 한번 또 추이를 봐가지고 또 저희가 관내 도시객도로가 많이 또 준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좀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년도에는 1억 7천 정도가 잡혔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합해서 이제 8,800이라서 이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늘막 설치를 더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3차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사실은 폭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 금액 안으로 이제 올해는 마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박근배 의원님. 지역 자율 방재단 위치 혹시 아시죠? 이마트 바로 옆에 있는 네, 사무실 아시죠? 네. 거기가 아마 코론건설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조정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위치가 사무실 위치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계속 존재합니까? 물론 좀 여유는 있지만 신축 부지 여유가 예, 있지만 자연재난 팀장 윤상입니다. 그 사무실은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부지를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율방주된 똑같이 같은 말씀드리는데 그 65분 됩니까? 그 단원들이요? 단원분들이? 현재 139명으로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잘못했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교육비가 잡혔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비가 아까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죠? 65명 정도에서 교육비 잡혔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전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 그 선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 보죠? 재난이라는 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습득도 되는 기술이 많은데 앞으로 교육비도 좀 인상을 많이 해갖고서 폭렬분들이 자주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걸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그 지역 안전지수 아시죠? 네. 예, 지자체별로 6개 분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경기도는 이제 범죄만 빼고 다 1등급이거든요. 경기도 평균이. 근데 안성은 자살하고 범죄만 4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5등급입니다. 이제 갑옷 5등 1부터 5등까지 있는데 좀 많이 취약해 있거든요, 지금요, 안성이. 그래서 가까운 이천도 그 자살 같은 건 2등까지 올려놨거든요, 이천도. 그래서 이 6개 분야가 예방만 하면 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방 사업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이 지수에 좀 타시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보고 앞으로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6개 분야로 그 지역 안전 지수를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이제 교통사고, 또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또 감염병 분야 이렇게 6개 분야인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그 전체 교통사고, 화재, 또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해가지고 범죄 분야가 3등급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전체 4등급이었었는데 작년도 2024년도에는 저희가 그 자살하고 감염병 분야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3등급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방만 좀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유현준 팀장님하고 유윤상 팀장님 그때 오셨나요? 맞죠? 예. 그때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때 고상용 과장님이 이제 아마 다른 업무 때문에 못 뵈신 것 같은데 폭염 저감 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반범용 그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그쪽에다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꼭 입찰을 통해서 꼭 관리해 달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용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말씀.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CCTV 설치 관련돼서도 정비가 지금 보니까 34개소가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예산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요. 조달청 입찰로 전체 다 보낼 겁니다. 입찰로 다 하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 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저감 그 시설도 보니까 기본적인 스펙만 드리면 디자인과 스펙만 주면 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더욱 더 시민 안전과에서 투명하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전에는 우리 안성시에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늘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바람이 불거나 또 어느 정도 일정 기온이 올라가면은 가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다 피해야 되고 또 바람이 불면 또 가서 또 접어야 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행안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이게 여기에 너무 인력이 투입되는 게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서 많이 좀 개선을 했고요. 스마트 개선 이 그늘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게 개폐가 되는 거고 일정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펴지고 또 일정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닫히고 또 바람이 일정 이 풍향이 불면은 또 이게 자동으로 닫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 이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회사별로. 그거는 또 뭐 검증을 다 조달청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 우수 제품을 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입찰을 봤을 때는 좀 뭐 양면이나 아니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시하고의 어떤 그 회사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좀 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있는 그 회사면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저 밑에 지방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하고 또 뭐 연락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또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제품의 우수성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장의 위치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동안은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폭염 저감 그늘막 이게 지금 자동화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설치하는 건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존에 설치되는 있던 자동화로 것도 하는 있고요. 거고 지금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한 대당? 대당 한 800만 원 정도 갑니다. 800?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고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금액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운된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 잘 이해하고 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그 방법용 CCTV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에서 23년도에는 범죄만 3등급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3개 분야가 3등급으로 작년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법용 CCTV 23억 중에 통신 회선비가 9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성에 1,525개소에 4,400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용 CCTV 개수를 보면 안성에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경기도의 한 중간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으로 볼 때 타시군 쭉 저희가 봤거든요. 그 중간쯤 있으니까 인구수 비례에 비해서는 많은데 네네. 면적 비례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그 내일이라든지 그 동아방송이라든지 좀 취약 지역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민원도 많고 그래갖고 그쪽에 또 더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조금 딴 데보다 많은 거고요. 그 전용 회선비는 다 그 민간 업체 KT나 SKT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가통신망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을 해갖고 무료로 쓰고요. 그거 이제 자가통신망이 안 들어가는 데는 민간 업자들의 그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 돌릴 수 있는 CCTV는 몇 %나 돼요? 한 4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게 CCTV가 이제 가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관점이 따라서 사람들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또 감시가 심해지는 그리고 실제로 CCTV 설치를 해놨었는데 몇 년 동안 아무 뭐 필요가 없었던 그런 CCTV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걸 늘려갈 것인지 또 유지비나 수리비, 통신망비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떤가요? 그 기존에 그 전에 이제 동네별로 마을별로 2개소 했는데 마을 여건이 다 틀려갖고 뭐 어떤 마을은 진입로가 3개, 4개 있는 데도 있고요. 어느 마을은
진입로가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그래갖고 마을마다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는 얼추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신규 개발이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도 신규 건도 저희가 건축 협의를 개발행위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갖고 지금 민간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갖고 근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 진사리 쪽이라든지 공도 그다음에 여기 당황지구 이쪽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오면은 CCTV가 한 개소가 한 4대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5개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입주자 안전을 위해서. 그래갖고 그 개발 행위권으로 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데요. 한 100개소 정도 기부 체납을 받을 거예요. 그럼 CCTV 숫자는 400대 정도 됐거든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리는 것보다 개발 행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있고요. 이 개발 행위에 따라서 도로가 바뀌어 갖고 CCTV가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전도 하신다는 거네요. 예, 이전하고 재설치 옛날에 잘못 부적절하게 설치된 데도 있어갖고 그 재설치하느라고 그게 다 정비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성 전역에 그러면 이제 막 한 4,800대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이제 공공의 예산으로 얼마 정도 늘릴 건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좀 자연 증가분은 지금까지는 많이 저희가 시비가 다 많이 했고 그거 했는데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적고 대신에 이제 민간에서 개발하면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네, 어쨌든 위치 조정 같은 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네, 더 질의. 네, 박근배 의원님. 원래는 그 정보통신과 주문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관제센터 오셨으니까 같이 그냥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웹이 개발돼 갖고 스마트폰에 웹이 개발돼 갖고요. 그 CCTV가 없는 지역에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웹에다 하면 그 바로 관제센터 넘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혹시 안성도 그런 시연이 가능합니까? 그거 이제 경향신문인가 그 네, 기사에 갖고 맞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올해 3월에 개통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시는 안심이 앱이라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 21개 시군이 쓰는 건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안심귀가 앱. 근데 이제 애초에는 경기도 시군들이 먼저 쓰고 있다가 서울시가 나중에 안심 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서울시는 개발 투자 비용을 많이 대갖고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올해 그걸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근데 저희가 그 기사로 봤을 때는 저희 CCTV는 폐쇄 회로망이라고 공공 서비스하고 통신망이 단절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그 인구당은 많고 면적당은 부족하다셔갖고서 그런 실수가 없는 지역에 그런 활용이 되면은 되게 말씀하신 지역 안전시도 높아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부탁드려갖고서 잘 연결해갖고서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 관련해서 어쨌든 신규로는 저희가 시 예산이 이제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7년입니다.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럼 6년마다 지금 총 저희 CCTV가 몇 대? 4,400대 있습니다. 4,400대를 6년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죠? 6년은 그 내구 연한이고요. 6년 이제 CCTV가 바깥에서 찬바람, 비바람 다 맞다 보니까 한 최소 6년은 쓰라는 얘기고요. 상태가 멀쩡하다 그러면 7년, 8년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점검 1년에 한 4번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다 판단되는 거고 내구 연한이 지났다 그러면은 교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5년도 본 예산에 예. 이 관련 예산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3억 잡았습니다. 3억이요? 예. 그 전년도는요? 그 전년도에 작년 1억인가 2억인가로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 정도는 내년에 수요가 많습니다. 내년엔 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입할 때 그때 예산 한 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내년에는? 대략적으로 400대 올해 한 3-4배 정도로 3-4배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징수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가 기정 예산액은 7억 6,296만 9천 원으로 군번 추경에 2,64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억 8,93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체납자 징수입니다. 체납 징수 활동비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 등 1,402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 징수 활동비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99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조 개별주택 가격 검증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모직 대체위원 운영 종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9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체납 징수 관련해서 그 체납을 하게 된 게 사유가 이제 여러 가지 않습니까? 뭐 불가피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악성도 있고 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거의 기간제 근로자 지금 체납 징수를 쓰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드렸을 때 그 스트레스는 이제 보통 악성 분들이 많이 줄 거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까? 물론 단기간이지만.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관리단뿐 아니라 우리 정규직 우리 체납팀 부서 직원들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 행정 체납 처분으로서 다 통제가 되고요. 거의 한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이 이제 통화했을 때 전화 동료하거나 했을 때 불만이 많고 이렇게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주 1회 정도 우리 체납관리단이나 직원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그 민원이라고 크게 마찰 일으키지 말고 안내해드리고 또 안내를 잘 해드리면 대부분 한 7, 80%는 납부하실 의사가 있어서 몰랐다,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이제 추경에 그 우리 체납관리단을 위해서 그 하루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지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과에다가 직원을 한번 초대를 해서 이분들한테 복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도 강의 좀 듣고 또 이분들을 하루 그냥 어디 견학을 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워크숍 말고 그 어차피 이분들은 이제 감정 노동자로 봐도 되겠죠? 민원 받는 분들 똑같이. 그럼 이분들은 혹시 재량으로 다 이렇게 하루에 일찍 조기 퇴근한 그런 거는 법으로 안 됩니까? 물론 과장님 예. 재량이시지만 가능하신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재량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하는데 본 예산에 없었던 건데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가상자산 압류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그 가상재산 압류라는 거는 이제 그 전년도에는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334건에 4억 2,400만 원을 통보를 해가지고 3,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체납 활동 중에서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기법이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 가상자산을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 KCB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의뢰하는 데는 가상 자산이 그 개인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다 예,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가상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주는 데를 우리가 위탁해서 경기도나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신용정보기관입니다.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갖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자산이 잡히기만 하면 그냥 압류만 전적으로 다 압류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상 자산이 이제 사실은 통보 와도 그게 실제 없을 수가 또 있더라고요. 없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막 해보고 통화해보고 자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수도 있고 체납자도 대상자도.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체납 징수 활동의 징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 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회계과 기정 예산액은 925억 2,778만 3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7억 1,49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32억 4,2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93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특별 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비 부담액 감액 및 보험료 정산 등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07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확정에 따라 토지 협의 매수를 위해 시설비 6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4년 최종 순세계 잉여금 2억 4,577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57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2024년도 최종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세출인 예탁금 2억 2,57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이 토지 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들잖아요. 30억 정도. 예, 한 36억 정도 듭니다. 36억이요. 근데 일부만 이번에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저희가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어때요? 협의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토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면 또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을 만나는 보셨어요? 예, 저희 전체적으로? 팀장님이 만나가 봤습니다. 지금 어때요? 의견이 다 긍정적인가요?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총 5개 필지 중에서 그 3분을 만나 뵀고요. 한 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분을 위해서 이 6억 5천을 담은 거는 긍정적인 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나머지 두 분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민원이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매우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뵌 건데 제가 네.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완강하게 안 팔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협의 과정이 저희가 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은 추경이 아니고 다음 본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좀 충분히 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타협하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림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팀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공도 시민청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어쨌든 타절이 된 이후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월부터 올 1월부터.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작년 11월에 계약 해지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조달청으로부터 그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날짜로 착수계가 제출이 됐고요. 예, 그 어제 날짜부터 공사를 순조롭게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날짜는 한 1년 반 정도 걸린. 지금 예정은 저희 내년도 11월 18일로 일단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쨌든 우리 공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반발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안성시에 대한 반발로 보여져요,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저희가 저희도 피해를 본 건데 안성시청도 피해를 본 건데 주민들 눈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안성시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좀 늦춰지면 안 될 것 같고 회계과에서도 계속 수시로 조금 신경을 써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좀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구백성 초등학교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수영장을 갔다 왔는데 현장에 그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일단 담당이잖아요. 현재까지 아닌가요? 그건 저 체육평생학과에서 체육평생학과에서 개별 발주. 아 그렇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41억 318만 5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1,472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1,7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03쪽 종합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과 재증명 발급에 필요한 인증기 구입비로 총 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설명 105쪽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사업 추진 및 홍보 측량 의탁비, 기준점 건축비, 지구계 분할 측량비 등으로 총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과 세출 예산 편성 시 차고 입력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비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천 원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종합민원 행정 추진에서요 등기 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5년 7월 31일 이후에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면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미래 등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 등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대면으로 하고 종이로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무인 발급기도 업그레이드 해야만 이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추가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7월 30일 이전에 다 그럼 프로그램이 다 완료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총 29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14대만 변경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4대만 하는 거고 나머지 15대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손을 안 대도 됩니다. 그럼 15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폐기를 하고 아니 생산해야 폐기 아니라 되는 건가요?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그럼 요거는 하지 않고 14대는 발급하고 있는데 네네. 15대는 발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손 댈 거 없고 발급되는 기종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거죠. 그럼 14대만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의원님. 그 자동 인증기라는 게 위조 서류를 방지하는 기능입니까? 자동 인증기. 그거는 네. 위조 방조하는 게 아니라 증지만 찍는 거예요. 기계에 넣고. 증지를 찍는다는 건 이제 위조를 못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서류가 이제 여기서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거를 네. 맞죠? 그 위조 예방도 하는 차원도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능이 아예 없는 겁니까? 필증을 찍어주는데 그 필증을 찍어준다는 거는 위조를 못하게 한다는 뜻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자동 인증기가? 그리고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년. 그러면 대덕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교체 아닙니까? 아니면 교체 시기를 놓친 겁니까? 지났죠. 지났죠. 근데 지난 사유가 수요 파악이 안 돼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그 교체 시기를 몰라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본회의장 때 편성을 누락한 겁니까? 저희가 매년 네. 이런 게 있으면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 본 예산 할 때는 뭐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요구가 있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제조됐거든요. 그러면 내구년을 봤을 때도 훨씬 12년 지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년이란 공백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업무 로스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착오 때문에 이제 시민의 편의가 계속 불편해졌거든요. 아마 고장이 잦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고쳐 쓰고 했는데 그런 고장이 잦다는 거는 그 대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할 게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좋지만 이런 기계가 항상 정상 작동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좀 아쉽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런 그 수요 파악을 하실 기회가 생기시면 이렇게 이런 누락되지 않게 네. 내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 민원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 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